경제신문 읽어줘. 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동산 뛰는 울산 부산 집값 균형 발전 기대도 커져. 옹기도는 지방 부동산 지방 아파트값 5주 연속 오름세. 부산 수영 해운대 상승 이끌어. 울산 1.27% 상승. 경기도 웃돌아. 10-15 대책 후 거래 35% 늘어. 미분양 84% 지방 지적도. 최근 몇 년간 침체 일로를 걷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돌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더 씌운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풍선 효과로 광역시 인기 주거지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부동산 수도권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의 드라이버를 걸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방에 소외된 지역이 많은 데다 악성 미분양 문제도 여전해 회복이 본격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이른바 불경 지역이다. 울산은 7월 둘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큰 데다 미분양 문제가 남아 지방 집값이 본격 상승 궤도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대출 규제 공급 절벽 전세 포비아의 이단 재계약. 임대차 갱신 계약 비중 증가, 10-15 대책 대출 규제 여파. 규제. 올림픽 선수촌 87%가 갱신, 리센치 음마 아파트도 절반 넘어. 매수 이사 대신 2년 연장 택해. 입주 절벽 겹쳐 시장 불안 거죠. 최근 서울 주요 대단지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해 전 월세로 거래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로 매매 시장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난이 심화하자 자연스레 재계약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급감까지 예고되면서 신규 수요자의 전세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약 증가세 속에 전세 물건이 더욱더 잠기며 실수요자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시중 전세 물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초 3만 건을 웃돌던 서울 전세 물건은 최근 2만 5천 건 수준으로 약 16% 줄었다. 갭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부여, 아파트 선호지역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전세 공급자 역할을 하던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 분양계약자 등의 물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 절벽 리스크도 심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체결된 전세계약 갱신 시점이 만료되는 2년 후 집주인이 그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전세값이 더욱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 월세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창투사의 로봇주까지 주도주 넘보는 정책 수혜주. 기관 KB금융, 신한지주 등 전통적 고배당주 집중 매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나서자 나우아이비, SB인베 창투사 주목, 자사주 의무 소각의 지주사 눈길,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주 강세.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상법 개정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모험자본 활성화에 이르는 증시 부양책을 줄줄이 추진하면서다.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해온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정책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관 투자가는 KB금융, 신한주주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별도로 매긴다는 방식이다. 창업투자회사도 수혜주로 꼽힌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서면서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증권주도 좋을 수가 있는데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 한 8조 이상 되는 거 같은 경우에 IMB인가 그거를 인가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대형 투자자는 한 4에서 5%, 그 다음에 뭐 리츠나 뭐 중소형, 뭐 중견 업체는 한 5에서 6%, 그 다음에 중소업체는 한 5에서 한 6에서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세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미래에셋 투자증권이랑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만약에 그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투자하는 게 일반 정기예금보다 은행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거니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수혜주는 대형 지주사다. SK증권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되면 SK, LG, CJ, LS, 하나 등 지주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비중이 24.8%에 달하는 SK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SK 주가는 10월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국의 또 뭐 자사주에 대해 가지고 또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힘모스는 바이오 ETF 금리 낮추면 반등 올 것 12월 수익률 하위권 추락 라이즈 바이오 탑10 7.5% 급락 KRX 헬스케어 지수도 하락세 AI 거품론으로 주목받았지만 단기 급등하자 차익 실현 늘어 증권가 기술 이전 잭팟 기대.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금리 조달 비용 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 기업, 대표적으로 바이오죠. 이게 많이 성장을 합니다. 상승을 해요. 지난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이오 성장지수 펀드가 이달 들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 거품론으로 AI 반도체주가 주춤한 사이 투자자들의 도피처를 부상했지만 대장주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 여파로 급락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초 주요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기술 이전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수익률이 재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잘 나가던 바이오 ETF가 주춤한 건 차익 실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 장세가 단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 연말 연초 빅파마의 주주 설명회를 앞두고 인수 및 라이선스 관련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며 알테오젠, 리거캠바이오, 오스코텍, D&D 파마텍 등 기술 이전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음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추락하는 엔화, 돈풀기 여파. 이달 기준금리 정반대 예상, 일본은 0.25%포인트 인상, 미국은 0.25%포인트 인하. 10년물 금리 차도 좁혀지는데 달러당 엔화는 140에서 155엔으로 미일 금리 실질 금리 차이 적은 데다 다카이치 정권 확장 재정도 영향. 길어지는 엔저. 일본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 안팎에서 요지부동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엔저 흐름마저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금리 차이가 여전한데 일본 정부의 돈 풀기가 엔즈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1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만 해도 엔저의 제동이 걸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다. 예상만 했죠. 일본과 미국의 같은 달 반대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일본은행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이례적인 일이라며 니혼게이자 신문은 일본은 금리 인상, 미국은 금리 인하로 금리 차이 관점에서 엔고 압력이 한층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그러나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엔대 중반에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금리 차이의 구조적 요인도 일본은행이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즈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깜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엔달러 환율 전망은 엇갈린다. 엔즈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면 다카이치 정권이 역풍을 작용해 정권이 금리 인상을 더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열된 페드 내년 한 차례만 금리 인하 시사. 미국 연준 위원 11명 중 7명은 내년 인하 필요 없다. 파월 통화정책 만장일치하냐. 인플레 수준 다 여전히 다소 높아. 미국 내년 경제 성장률 2.3% 전망. 트럼프 인하폭 2배는 됐어요. 내년 5월 차기 의장 후보의 촉각. 모두가 방향과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통상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1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는지 묻는 말에 내놓은 답이다. 위원들 의견을 무기명으로 담은 점도표를 보면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5년에 연준 의장이 변경이 되고 또 친트럼프 인사가 많이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점도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선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9월 전망 때 내놓은 1.8%보다 더 높였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단 한 차례의 어김없이 연준 의장이 바뀌면 장기채 금리가 한 0.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0.3% 이상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4.1% 정도 되는 거니까 한 4.4%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 FOMC의 금리 인하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고지식한 페드라며 의장은 뻣뻣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캐비넷에 지금 뭐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이날 FOMC 결정을 앞두고 폭스뉴스와에서 인터뷰에서 확실히 0.5%포인트 또는 그 이상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꼴통이에요, 꼴통.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